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스타트입니다. 12월 1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후에 부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6개월 후에 부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확하게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근거 데이터 없이 뇌피셜로 예측하시나요?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더샵 파크시티, 삼원 골든뷰 센트럴파크, 연재 롯데캐슬 대시양, 센텀 CN11, 동네 삼성그린 코앞 베스트, 포레나 부산초, 30%에서 40%까지 하락하는 모습. 하지만 부산은 제가 제목을 오늘 부산 용과리 통뼈라고 썼다가 제목을 바꿔봤어요. 세종시의 모습, 세종시 지금 겁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세종시의 모습 제가 요거 한두 달에 한 번씩,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다뤄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3개월 전, 4개월 전, 5개월 전, 6개월 전, 8개월 전, 1년 전, 1년 전. 대충 요렇게 근래 흐름까지 담아봤는데 요것이 대구의 모습을 예측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대구의 모습은 진짜 1년 전부터 조회수 정말 이거 보세요. 이 조회수 249, 76, 803, 52, 76 묵묵히 해왔습니다. 너무 싫어요를 누르거나 말거나 묵묵히 해왔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데이터, 어떤 분은 포항분이신데 이거를 1번 봤던 거 공부했는 거 1, 2, 3, 4에서 지금 400 몇 번까지 추적해서 계속 확인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추적했는 것이 미래 포항 지역의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 또한 대구의 모습, 몇 개월 전의 모습을 보고 부산의 모습을 또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구 지역 오늘 가장 최근 날짜예요. 마이너스 40%가 수두룩해요. 부산 아직까지 마이너스 30%에 좀 많죠. 부산도 이렇게 될 확률이 농후하다. 코픽스 금리가 발표되었어요. 기준금리는 3.2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코픽스 금리는 4.34%까지 올랐습니다. 이걸로 대출을 실행하죠. 여기에다 가상금리가 2% 정도 붙어서 대출이 시행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대출을 받는 사람은 6% 초반대, 근데 갱신되는 사람은 6% 후반대예요. 1금융권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문제가 아니더라. 우리가 시중에서 취급하는 실질 금리는 훨씬 더 높더라는 것. 기준금리 0.25% 한 번 더 올리니 많이 이렇게 저울질 하잖아요. 미국은 지금 4.5%예요. 4.5%. 오늘 새벽 4시에 발표됐죠. 4.5%, 우리는 3.25%. 이 격차가 1.25%. 우리는 지금 이제 베이비 스텝 0.25% 한 번 더 올리고 말려고 해요. 사실 금리를 더 올리고 싶겠지만 이거 조금씩만 3.5%만 돼도 상당수의 기업은 물건을 팔고 해도 이자 비용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형국이거든요. 좀비 기업들, 이게 굉장히 기업들도 위험해요. 전기요금 올리고 싶어도 기업들도 굉장한 타격을 받거든요. 가게 덮어 써라 가능해요. 근데 기업까지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건들지를 못하더라. 대출금리, 코픽스 금리예요. 코픽스 금리. 시중은행이 자금을 조달해서 하는 비용,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그만 오를 줄 알았거든요. 이 격차가, 코픽스 금리가 지금 4.34%, 기준금리는 3.25%. 다음 달에 우리나라도 자이언트 스텝 밟아도 문제가 없을 정도. 하지만 기준금리 안 올린다고 시중금리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올랐으면 다음 달에 요 흰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도 올라갑니다. 거의 6%에 육박할 정도로 막 치솟아 올라갑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대출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운데 요것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2017년부터 시작해서 이때 5년 갱신했던 사람들 1년 차곡차곡 갱신의 기간이 도래합니다. 고정 플러스 이후 변동, 그 변동 금리가 새로운 이거 받는 사람들은 이제 4%도 안 되는 금리, 4% 이하의 대출 금리 를 받다가 6% 후반, 6%, 6.8% 이 갱신되는 사람은 이겁니다. 2017년도, 18년도에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잘 살고 있다가 조정 대상 지역에 엄청난 파고를 거쳤죠. 2018년 이맘때까지 엄청난 조정을 거치고 이자 비용 감당하고 버티는데 웬걸 갑자기 대박이 났어요. 역시 부동산 무조건 우상향이야. 가자 하면서 한 개 더 사는 사람 인생 어제 망치는 경우 어제 보셨죠. PD수첩 자료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이때 가자 했던 사람들, 혹시라도 한 채 더 샀던 사람은 진짜 지금 유행하는 말이, 야 10년 투자 한순간에 다 날아갔다. 10년 투자 한순간만에 1년 만에 다 날아갔다. 왜? 처음에는 1억짜리 사서 한 1억 정도 차익 보고, 또 그 다음에 또 2억의 자금으로 또 대출을 또 플러스해서 또 추가를 하고, 이렇게 야금야금 키우다가 마지막에 웬걸 분양하는 거 5억 6억 하는 거 프리미엄 1억 2억씩 주고
집을 샀는데 웬걸 프리미엄이 쏙 빠져버렸어요. 2억 쏙 빠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동안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집들, 뭐 집 많이 불려왔겠죠. 그동안 10년 세월 동안 많이 불려와서 한 4억 5억 정도 되는 집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사놨는데, 여기도 집값이 플러스 한 2억 정도 붙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엄청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본 비중은 높지 않아요. 근데 집수는 많아졌어요. 그래서 집수가 많아진 상태에서 한 방에 2억 두드려 맞아서 한 방에 4억을 딱 두드려 맞고 나니까 10년 투자가 공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태에 많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뒤바뀐 가불관계 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임차인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거예요. 갱신했다고 안심할 수 없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나서라도 3개월이 지나고 나면 통보합니다. 집주인한테. 계약갱신했어요. 근데 옆집이 전세가 훨씬 더 싸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한 옆집보다 전세가 1억이나 비싸요. 이 1억의 이자 비용 얼마입니까? 전세자금 대출금리 6% 넘어가거든요. 1년에 600만원. 2년 산다고 생각하면 1200만원. 이거 생각해보니까 아깝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집주인한테 저 나가야겠어요 라고 통보하고 나면 임대인은 3개월 지나고 나면 3개월 땡 지나고 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3개월 동안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발 동동 구립니다. 그럼 급하게 뭐 대출을 내서 돌려줘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훨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어요. 왜? 데이터가 맨날 데이터 나오는 거 맨날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불임이라도 이 데이터를 매일같이 보고 똑같은 얘기,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잖아요. 근데 저는 매일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나 싶어가지고 영상의 뒷자락이라도 좀 달라지는 부분을 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 충분히 예측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12월 14일자 그리고 12월 15일자 오늘도 다음 뉴스 아침에 요게 떴더라고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 해제해준다고 오늘 또 이야기 많이 나왔죠. 그 특례 보금자리론 기억나시나요? 요거 9억 이하까지 뭐 DSR 부분이 좀 첨예하게 갈렸는데, 아마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갈아타려는 사람들에게 9억 이하까지 DSR 안 보겠다, 소득 안 보겠다. 그러면 이거 은행에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라에서 책임 다 질라나요? 은행도 부실해지고 지금 은행도 돈을 못 모아가지고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데, 정말 노답이다. 누군가는 이거 DSR 이거 해주니까 엄청난 호재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DSR부터 시작해서 종부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 모든 규제를 지금 거의 다 손댔어요.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규제라고 해봐야 수도권에 서울 지역에 뭐 투기 가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묶여있는 거죠. 규제 지역 묶여있는 거. 사실상 지금 서울권밖에 안 남아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근데 그 정도 남아있는 수준이지 나머지 건들 수 있는 건 정말 다 건들더라.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거래량이 안 살아난다면 정말 노답입니다. 부동산 정말 노답인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총알도 총 안에 있을 때 그 위력이 있는 것이고, 활도 쏘아지기 전에 위력이 있는 것이지, 이게 다 쏴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 뭐 할 건가요? 빈총 들고 사라고 위협할 건가요? 아까 보셨죠? 세종을 따라가는 대구. 세종시가 수도권의 급락의 여파로 세종시도 급락하고 있어요. 대구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대구도 뒤따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 줄 서 있는데 어딘가요? 부산이에요. 부산. 전세 때문에 저는 부산이 늘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부산이 이제 규제적 해제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곧 뒤따라올 겁니다. 아직 기대 심리가 무너지는 순간이 가장 무서운데, 앞서가는 단지 누가 나중에 세종이 반등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일단 하락은 다 같이 두드려 맞을 만큼 다 두드려 맞고 그 다음 반등할 거예요. 규제 이렇게 많이 풀어놨는데, 여기 잠시만 또 부산 지역이니까 여기 부산 전세 매매 지수는 마이너스 0.49, 지난주보다 낙폭이 줄어들었고요. 전세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 0.58, 지난주보다 낙폭은 줄어들었지만 매매가보다 전세가율이 낙폭이 더 크다는 것은 엄청난 더 하락. 이 전세가 때문에 전세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씀 정말 지겹도록 많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그 여파 크게 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매도 물량 지금 오늘 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목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한 1000건 증가하고 목요일날 한 1000건 감소하고 이런 현상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요 실상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 그 가격에 못 팔겠다 이렇게 해서 줄어든다기보다는 공인중개업소가 문 닫아서 줄어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보다는 점도표상으로 이렇게 매물에 호가 점도표상이 있으면 이 위쪽에 있는 윗대가리들이 날아가더라. 그러면서 매물이 줄어들더라. 실질적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다급하게 아래쪽에 줄을 서고 있더라. 네, 전세 물량 오늘 소폭 감소하면서 18,700건, 월세 물량 소폭 감소하면서 11,000건, 임대 물량 엄청나죠? 임대 물량 29,000건, 약 3만 건 정도, 부산에 아파트 몇 개 되나요? 한 70만 개 넘어가나요? 70한 5만 개 정도 되나요, 부산에? 그 중에 한 20집 중에 한 집은 임대로 나와 있는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임대 물량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41건. 여기에서 이제 첨예하게 눈치 보기 작전이 들어갈 거예요. 내년 초 되면 아까 특례 보금자리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규제 해제가 센가? 대출 금리가 센가? 근데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투자자들한테도 좀 물어봤는데요. 그때 대출 금리 3, 4% 하던 시절에 님 5%까지 가면 버틸 수 있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건 좀 힘들지,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금리 그까지 절대로 안 가,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상의 금리를 여러분들은 목격하고 계시잖아요. 6, 7% 금리는 지금 예사로 볼 수 있는 금리예요. 그 말인즉슨, 그 과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버텨내기 힘든 국면. 근데 이 국면에서, 무주택자가 산다고 바빠가지고, 부동산 투자의 투자도 모르고 살다가, 뒤늦게 집을 살려고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가 좀 그때는 이제는 정말 내 생에 집은 더 이상 못 사야겠구나. 이생망 이런 말도 좀 유행했었죠. 그러면서 집값이 한 10% 20% 떨어지니까 부동산은 우상향이라 그러던데 좀 떨어졌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특례 보금자리론이니 무엇이기 하면서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 급하게 던져야 되는 매물들을 급하게 받아주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 충분히 이 사람들 더 떨어져도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더 떨어져도 이익이야. 그러면 더 떨어졌을 때 사도 됩니다. 지금 시간은 현금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래량 늘어나는 거 끊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추적해 드리잖아요. 요거 반드시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표에 제가 이 엑셀 정말 노안이 와서 글자 보기도 힘든데 이거 왜 맨날 조사해서 이거 알려드릴까요? 이 꼭 필요한 자료거든요. 거래량, 1일 거래량, 일주의 거래량, 한 달의 거래량, 이 흐름, 1년의 거래량의 흐름, 이 보시면은 시장 분위기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월드메리디안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 거래 몇 건 있었고요. 오늘도 SK뷰 요 근래에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 20% 이상, 가격 20% 이상 빠졌고요. 더샵 파크시티 가격은 8억 7천에서 6억 천까지 거의 30% 정도 빠지는 모습. 4만 골든뷰 센트럴파크 요건 좀 많이 빠졌죠. 거의 한 40% 정도 빠지는 모습. 현재 롯데캐슬대시장 오늘 거래 한 2건씩 정도 신고되는 것 같았는데요. 거의 또 한 35%? 네, 거의 한 35% 가까이 빠지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명지국제도시 삼성그린코어 더 베스트 40평형 가격 고점 대비 20% 정도 빠지는 모습. 동을 로얄두크 20% 정도 빠지는 모습.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덜 빠지긴 덜 빠져요. 아직까지 부산은 30% 단계, 지금 키 맞추기 하러 몰리는 단계. 그래서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하락은 조금 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센텀, 시티빌 30% 이상, 일광 푸르지오 그 5억 전후의 거래가 계속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 정도, 센텀 이페넌시상 거의 30% 가까이 빠지는 모습. 20에서 30% 하락이 많이 나타나더라. 일광 자이 푸르지오 5억 천. 층수도 괜찮죠. 근데 이렇게 새롭게 형성되는 신도시는 쾌적하고 살기 좋긴 정말 좋아요. 근데 외곽이라는 한계는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망미동 삼성아파트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고요. 동네 삼성 그린코어 포레스트 34평형 가격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하는 모습. 또 지나치게 많이 하락했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덜 빠졌거나, 요게 직거래의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대구에는 근래에는 가격이 이상하게, 다른 아파트들은 충분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갑자기 좀 높은 가격이 거래되는 것들이 종종 나타나요. 그러면은 뒤를 추적해보면은 거의 직거래일 확률이 한 80% 이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영 무지몽매해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거니 아니더라. 할인율을 적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더라.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뭐 돈 많은 사람이야. 야, 나중에 추후에 양도세 절감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대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명지동 엘리네들 30% 이상, 다들 롯데캐슬블루 20% 이상, 나머지 이렇게 대형 평형은 조금밖에 안 떨어졌네. 아마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 계속 이해하실 거예요. 이진캐스빌 고점 대비 20% 정도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몇 퍼센트 떨어지는지 확인하시고요. 어느 단지, 어느 수준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여기 4억대에 모이는지, 어느 정도 수준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3억대 중후반에 모이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꾸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더라는 부분. 신고가를 갱신하는 게 아니니까 3,000건을 뚫어야 빙하기를 탈피하는데, 지금 뭐 1,100건 정도 수준인데 규제 해제하면 2,000건, 2,000건 좀 올라가면은 야, 뭔 일이 일어나려나 라고 요 정도 그때쯤 되면은 그때쯤 돼서 생각해봐도 늦지는 않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안 늘어나잖아요. 예. 3억 미만의 비중 50% 정도 수준이고요. 6억 이상 비중 올라가지만 이것들이 다시 20% 30% 떨어지면서 비중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부자들이 집을 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습이고요. 분양권 9건의 거래량, 뭐 백양천 롯데캐슬 골드센트럴 이렇게 새롭게 맨날 힐스테이트 4억만 쳐다보다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 또 소형 평형은 대시양 해링턴 플레이스나 아니면 시민공원 삼정그린코 더베스트 같이 이렇게 종종 등장하긴 하는데 가격이 3억대, 24평형 3억대, 그것도 좀 비싸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신축발이라고 봐주고, 그 외 나머지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 분양권 거래되는 거 해봐야 5억 정도 수준, 한 4억 5억 분양해서 프리미엄 막 4억 5억 붙는 거, 이 놀라운 모습들을 봤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잊자. 왜 대구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프리미엄 4억 프리미엄이 4억 5억 붙었어요. 이 경쟁률이 200대 1 가까이 됐지 싶어요. 200대 1. 대구의 최고 히트, 최고의 빅히트. 2020년 빅히트였지 싶어요. 최고 경쟁률을 보였던 것이 거의 프리미엄이 5천만 원도 안 돼. 5천만 원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지역도 분양권 거래되는 것은 고점은 7억 8억 찍었다 치더라도 실질 지금 거래되고 사람들이 소화해낼 수 있는 가격은 5억. 근데 5억 돈도 이 금리 상황에서 이 장난 아니거든요. 전세 거래량 96건 중에 신고가는 4건 있었고요. 전세 거래량은 그래도 평달 정도 수준은 가고 있더라. 근데 가격은 높더라. 이거 언제 배신 때리고 나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신고가 나타나는 것들 알고 보면 좀 약간 특수한 거래가 좀 많이 있어요. 60% 정도 포레나 동네처럼 이렇게 고점 대비 60% 거래가 아니면 임대인은 두 발 뻗고 자기 힘든 그런 모습이다. 임차인들 당장 내일 모레라도 내년에 입주 물량도 2만 개 넘잖아요. 임차인들 언제라도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부산항 60% 정도 거래됐죠. 나머지도 잘 없어요. 아직 60%, 10건 중에 한 2건 정도가 고점 대비 60% 선에 거래될까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세상 분위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는데 4억의 전세에 살고 있다가 나간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죽어도 3.5억밖에 마련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5천만 원은 사용증 써줄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 믿을 수 있나요? 이거 사인간에 뭐 믿고 이렇게 해주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조언을 덧붙이더라고요. 야, 정상적으로 해라. 이게 돈 못 받으면은 알잖아요. 워낙 뭐 법무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놔야 되지. 이거 5천만 원 이거 큰 돈이에요. 거래량 지금 비싼 것들 거래 안 되고 확연히 3억 미만의 전세 비중이 확연히 많이 올라간다. 85%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것은 일부 임대 아파트들의 영향도 있나? 임대 아파트 영향은 아닌데 어쨌든 저 비율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치솟고 있어요. 요게 대구가 지금 요 80% 왔다 갔다 요 아래쪽에 대구는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부산은 85%까지 이 대구보다 훨씬 더 3억 미만의 전세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는 이런 형국. 요 맞다. 임대 아파트 있습니다. 전세. 여기 임대 아파트, 3억 미만의 임대 아파트가 여기 많이 늘어나면서 비중이 좀 많이 치솟기는 했어요. 근데 좀 더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4억 이상 비중 대구보다 더 빨리 무너져 내리더라.
제가 윗부분 요것도 오랜만에 말씀드릴까요? 현 시점 최고 전세가 대비 50%가 적정인데 중립은 60%, 하지만 현실은 70%. 현저히 높다. 아무튼 지금 2019년에 전세가 아래로 지금 떨어져 있는 형국인데요. 요거 정말 2018년, 2017년도 가깝잖아요. 그때 임대했던 분들도 2017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대출 내서 집 샀던 사람들 지금 갱신으로 바뀌면서 지금 위기로 처하죠. 근데 또 조금만 더 지나면 2017년에 집을 한 두 채 사놨다가 한 개 임대를 줬던 사람들 그 돈에서 전세 금액이 그때 당시에 2억 정도 하던 것이 전세 금액이 한 4억 정도까지 올랐을 수 있어요. 그럼 이 2억 받아서 뭐 했을까요? 분명히 어딘가에 투자를 했거나 차를 바꿨거나 뭐를 했거나. 왜?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전세 금액도 계속 올라가니까 이 받아놓은 돈이 마치 내 돈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막 써져 있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2017년에 전세가로 다시 돌아 회귀하는 이런 현상과 맞닥뜨리게 되면은 2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쥐어 짜내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금매로 팔든지 뭔 수를 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금매가 나오고 이런 현상들에 이런 것들이 일조를 합니다. 2017년에 투자했는 사람들 안정권 아니더라. 2018년 마찬가지. 당장 2020년에 집 샀는 사람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든 사람 많아요. 2019년에 집 샀는 사람들도 지금 마이너스권 있어요. 18년에 집 샀는 사람, 이 복합적으로 위기가 다 오는 것을 정부는 단순히 규제를 해제해서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처럼 아주 큰 착각을 합니다. 270만 호 공급, 지금 미분양 작살나고 있는데 내년에 1년에 50만 개씩 공급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텐데요. 내년에 50만 개 공급하면은 미분양 최소한 이 중에서 한 20만 개는 나올 거예요. 미쳐버리죠 지금. 그래서 규제 해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놔둬라. 시장이 알아서 저절로 다 정화되고 나면 그때 이제 인심 쓰듯이 규제 풀고 공급하고 그래도 늦지 않다.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주변 집값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새로 공급을 하려고 하면 분양가가 아마 굉장히 낮아져야 매력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건설사하고 또 모종이 그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장동 사태 하나만 해도 지금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이걸 따지고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검은 돈들이 많이 오가는구나. 누군가가 꽁돈을 먹고 있으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은 굉장히 비싼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겠구나. 네, 뒷부분 오늘 조금 건너뛸게요. 네, 확인하셨죠? 네, 시청 감사합니다.